약초에 관해서 우리 그 제목처럼 요거는 꼭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산청에 계시는 김성주 강사님을 오늘 좀 모셨습니다. 그래서 한 2시간 강의를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를 할 겁니다. 우리 김성주 그 강사님은 남한농업기술 산청 농업기술센터 출신이시고 거기서 평생 근무를 하시다가 재직 시에는 약초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 산청 가면은 한방축제죠. 그 한방축제를 자기가 재직 시에 기획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산청 한방축제를 갖다가 결국에 탄생시킨 주역입니다. 우리 김성주 강사님 직접 또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고 약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하게 지식과 다양한 풍부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겁니다.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마이크를 쓰고 해야 될 거예요. 무슨 소리가? 아, 그럼 봐야죠. 말씀 쓰면 안 됩니다. 그래, 바꿔야 되겠죠. 예.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산골에 살다 보니까 마스크는 막 거의 쓰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나올 때 보면 실수를 많이 해. 저는 조금 전에 뭐 약초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약초 전문가는 아니고 뭐 시작은 약초부터 시작했지만은 약초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의심이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.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약초 전문가들 시키면 뭐 대학 교수라든지 한의사들 만나면 제일 많이 물은 게뭐 여러 가지 물었지만 많이 묻는 게 두 가지. 왜 약초를 말립니까? 다 건조하지 않습니까? 꼭 말려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됩니까? 그럼 말릴 이유는 무엇이며 안 말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 약초를 다 다리는데 다리지 않습니까? 꼭 다리 먹어야 되냐? 이 다리는 건 내가 추측컨대 어떤 열을 가해가지고 뜨거운 그 열수로 이어가지고 안에 있는 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섭취하기 위해서 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다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? 상당 부분은 다 추출이 안 될 것이다.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서 성분이 때로는 파괴되고 또 때로는 빈질도 될 거다. 다리지 않고 먹어야 되는 섭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? 수없이 물었습니다.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도 습관처럼 요즘은 그냥 거의 내가 일부러 안 물으라고 이랬습니다. 안 물으라고 이랬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. 대학 교수든 한의사든 한의학 뭐 박박사든 다 답인 즉슨 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.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동의보감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.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? 왜 그렇게 했을까요? 아무도 답변 안 해요. 아무도. 지금도 마찬가지.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데 이걸 무슨 다른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속 파고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 나름 확신이 가 있죠. 이거 다 잘못됐다. 잘못됐다. 약초는 어떻게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. 저는 지금은 확신이 가 있거든요. 확신해. 건조하는 거는 그냥 오랫동안 두고 활용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약재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것이지 뭐 약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변질시키기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의심을 많이 가졌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제가 공기 시작할 때도 항상 제가 시골 사람이고 또 뭐 평생을 또 시골에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만나면 항상 질문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박사님, 교수님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까요? 농촌이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이제 농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비해 또 나도 일찍부터 공무원을 중간에 그만둘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퇴직 후에 할 일을 어마어마하게 찾아서 재밌거든요. 공무원들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출장이 상당히 심했는데 출장할 때마다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할 게 뭔지 많이 생각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. 근데 지금도
좀 헤매고 있어요.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헤매는 것도 이제 지쳤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최근 와서는 한 가지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또 바뀔지는 모르죠. 이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래 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? 또 제가 이제 산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뭐 눈만 뜨면 숲이지 않습니까? 숲 중에서도 막 8, 90%는 소나무거든. 소나무. 소나무가 앞으로 뭐 기후 변화가 그 당시만 해도 기후 변화 말이 별로 없을 때 어쨌든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래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라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은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저 소나무가 좀 어떻게 될까요? 거의 소나무가 8, 90%는 소나무거든 우리 산이. 그러니까 소나무가 없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. 그 당시에는 한 지금부터 한 20여 년, 30년 전에는 언론에 제법 전문가라 본 사람들이 임업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앞으로 향후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소나무가 없어질 수가 있다. 없어진다가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나서는 또 갑작스럽게 그 전문가를 본 사람들이 뭘 했냐면 향후 한 50년 정도 되면은 이 우리나라 소나무가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. 그 이야기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드실 거라. 근데 지금부터 한 12여 년 전만 해도 또 갑자기 싹 바뀌었습니다. 왜냐면 50년, 100년 이야기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 삶의 생태 자체가 바뀔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10년 후 되면 어떻게, 50년 후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아무도 그 말을 안 합니다. 지금 혹시 여러분 이 언론 TV 같은 보시면은 옛날에는 들어 이야기 했거든요. 왜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? 다 틀렸다는 이야기야. 자기들이 예상한 거, 자기들이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계산한 게 다 틀렸다는 이야기라.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언제쯤 어떻게 되겠다 그 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? 지금 기후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. 기후위기가.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뭐 전체적인 사항은 내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속에 사니까 이 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옳은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.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한 거예요. 왜냐면 말해봐야 틀리거든 자기 말이. 자기들이 생각했던 걸 이상으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세계가 변화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미래에 할 게 뭐 없는가 엄청 고민하고 다니고 했는데,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. 또 해외 세계적인 어떤 스카크에 쓰는 책들도 많이 보고 지금도 저는 책 보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갖습니다. 제 목표가 요즘에 좀 많이 껴있는데 하루 5시간 책 보고 하루 5시간 일하는 겁니다. 우리 이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일은 항상 끝이 없거든요. 일해도 표도 안 나고, 나 또 좋은 거는 안 해도 표가 안 나니까, 그게 좋은 면인데.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책 보는 시간을 제일 지금 중요시 하는데, 다 글 보고, 뭘 앞으로 미래에 어떤 뭐 이런 것이 지고 이런 것이 뜬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, 이제?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따로 공부를 따로 했어요. 어디 등록해가지고. 뭐 유엔 산하의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. 거기서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또 밑에 이거 들었지 않습니까? 이걸 요때만 해도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강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 경남에서 처음으로 또 서울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경남 본부장이라고 하면 코칭을 주고 지금도 지금 미래 직업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.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한 거라.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제가 일찍 접었습니다. 일찍 접었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뜨고 앞으로 뭐가 안 되고 뭐 AI부터 빅데이터부터 뭐 이런 다 말은 오랜만인데 내하고는 해당 없는 거죠. 내가 그 길로 갈 수는 없거든. 전혀 문제하지 않습니까? 이제? 지금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뭐 언론에 나와서 또 책을 저수를 해가지고 내는 거 보면은 다 그럴듯한 소리 많이 하는데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죠. 나 굉장히 촌에 살아야 될 촌놈인데 무슨 나하고 AI가 무슨 관련이 있고 빅데이터가 뭐 사물이 되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? 이제?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지금은 새로운 나름대로 일단 길을 가보려고
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공부를 좀 강범위하게 했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문이 많이 생기고 또 책을 보다 보면은 무슨 약초 한 가지 약초가 만병통치약이라 어디에도 듣고 어디에도 듣고 어디에도 듣고 어디에도 듣고 왜 듣는지 왜 또 몇 일치로 혼합을 해야 되는지 몇 시간을 달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하도 없고 어쨌든 무슨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. 무슨 약초가 어디에 좋다 뭐 좋다 계속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화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이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초를 일단 접근하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다. 건강의 원리를 알려면 질병에 대해서 먼저 또 알아야 되거든. 또 생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.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내 나름대로 자꾸 공부하다가 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조선대학교 또 그 대체의학과가 있더라고 석박사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의학과 관련된 뭐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일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책도 제 서점에 가면은 작은 서점에 보면 암 자연 치유가 정답이다. 제가 쓴 책이 출간거에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책을 출간 막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. 저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책을 보고 수많은 책을 봤지만 감동을 받았다. 그런 소리도 있고 막 찾아오고 했는데 몇 개월 앉아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책을 쓸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틀림없이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내 표현의 방법에 좀 추리가지고 할까 완만하게 그럼 그렇게 하면 책 쓸 필요가 없지. 내가 확신하면 확신하고 그런 이야기 해야지.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책을 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.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 주장대로 예를 들면 암이면 암 제일 중요한 게 전이 암이 옮아가는 거. 그 방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그 책 그 소제목에다 암은 전이하지 않는다. 제목에다 딱 그걸 달았겠어. 암은 옮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다.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의학 박사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지만 암세포가 옮아가서 새로운 암을 일으키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우리는 다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인 줄 알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기존에 의학계에서 하는 내용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. 근데 내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? 의사하고 의학 박사하고 대학 교수를 말 믿지. 예.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책이 이제 출판돼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자하고만 고발당하는 바람에 책 출판을 중단을 시켰죠. 제가 어쨌든 잘못이 있는지 나중에 법정에 가르칠 것이고 책을 계속 출판하는 건 도리상 맞지 않는 것 같다. 그래 출판사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출판을 중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내하고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라 안 됩니다. 알아서. 근데 어쨌든 결과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이니까 출판을 금지하는 게 중단하고 소송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판을 중단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출판 중단하면 기존에 전국에 서점에 깔려있는 책을 싹 다 회수를 다 해야 되는데 나 그건 또 몰랐거든. 처음이라서 싹 회수를 하니까 그 뒤에부터는 출판사에 취급 안 하고 있죠. 이제 무작위 까왔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일을 하는데 그걸 출판사에 다시 회수를 가니까 얼마나 그 서점에서도 못마땅 합니까.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책이 출판이 잘 안 되는 판매가 영 안 되는 거죠.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책 쓴 것도 이제 책 원래는 꼭 암 아니고 다른 약초라든지 어떤 생태 쪽에 책을 한두 권은 제가 출판을 하려고 공부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소송 한 3년 4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제가 소송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일단 소장 하나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 맨 처음에 이제 형사로 고발당해가지고 법을 위반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기고
여기 끝났다. 근데 하늘이 나를 도와줬구나. 그래도 불쌍하다고 도와줬구나. 그리 싶은데 한 2달 이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나가 그랬더라고. 민사소송도 한 1,000몇백만 원 내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돈을 내놔라. 돈을 내놔라. 서울중앙지방법원에. 그래가지고 또 소송하고 혼자서 변호사를 사력해도 변호사가 이 내용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? 암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우리 이제 출판사에서는 변호사를 태우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어쨌든 참 하늘이 있고도 참 내를 좀 불쌍히 여겼는지 어쨌든 고등법원 서울 대법원까지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가지고 최종 승소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못해. 하면 또 김성주 또 뭘 샀든 뭐 한다 뜨면 그래가지고 뭐 책을 뭐 잘못 써가지고 너무 그렇지 잘못해가지고 또 고발 당했다 그러더라.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거든. 근데 지금은 대부분에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그럴 일도 없고 저도 자신감도 생기고 한데 의욕을 내리고 있어. 책을 출판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가지고 요즘도 암에 대한 책 말고 다른 책을 좀 써볼까.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분야는 생태 쪽입니다. 생태 쪽에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. 대학이나 어떤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부쩍 갑작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지. 앞으로도 이쪽은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아주 하기가 뭘 좋다. 너무 새로운 어떤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좋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생태 또 이야기가 하다 보면 또 이 이야기가 자꾸 예뻐지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약초도 좋고 저 뭐 2시간이면 짧은 시간입니다. 이제 약초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 평생교육 때는 보통 3개월, 4개월 정도 하루에 3시간씩 그래가지고 계속 하거든요. 여기 한 2, 30명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다 못하거든. 근데 2시간 만에 약초에 이야기한다고 보면 사실은 불가능해요.